저 여기서 이제 매번 최적화 초기 작업 상태 딱 끝나면 뭐 이러면 이제 바로 사용 가능한 거예요. 윈도우는 이렇게 딱 켜지면 30초 바로 동안 되는데요? 못 뜨고 막. 저 못 쓰신다고 했잖아요. 막 기능 안 좋다고. 네, 저는 못 써요. 저 엄청 빨라. 이거보다 빨라요. 야, 허세가 이 애플 쓰시는 아, 분들은 네.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취급을 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탈세자의 김 대표. 오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다. 네. 바쁘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네. 네. 각자 뭐 바쁘면 돼.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네. 그 세무기장을 꼭 맡겨야 되나 의논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저한테 세무기장 맡겨야 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맡기시면 좋죠. 당연히 고객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맡기시라고 하고선 뭐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도 없는데 매월 기장 따박따박 받아가는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양심상 그게 싫고 해서 이런 분들은 맡겨야 된다, 안 맡겨야 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뭐 세무사 왜 쓰셨어요? 제가 쓰라고 해서 쓰신 건 아닐 거고. 저는 그냥 처음에는 사업 초기다 보니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좀 만족하셨고요. 아니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줘야 되니까 이거 주유수당이 좀 잘 들어가서 줘야 될 것 같다 전화를 해서 한 3일 뒤에 답변이 왔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이 서로 이제 엇나가는 거죠. 서로 이제 말이 계속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답답해서 사무실로 가가지고 주유수당 말씀드린 거고 이게 좀 이렇게 처리돼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주유수당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기름값 주유수당? 네. 그때 제가 7명의 주유수당을 물어봤는데 비과세 뭐 차량 유지 그 차량 네. 유지 그 차량 그 유류대 보조금 나가는 거 월 20만 원짜리 그건 줄 알고 그분 착각하셨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화가 안 됐던 거죠. 이제 아는 대표님을 만나서 네. 술을 이렇게 한 잔 마시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사람이 모이더니 좀 포근하게 생기신 아주 정직하게 생기신 어떤 세무사분을 만났죠. 그게 이제 네. 오쌤이고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세무사를 이제 고용하는 데는 이제 케이스가 각기 다 다른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은 딱 요점만 말씀드리면 내 매출이 연간 매출이 네. 1억이 안 된다. 혼자 하세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직원이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 그러면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나아요. 괜히 월기장료 매달 뭐 줄 필요 없이 어차피 부가세랑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제 매출 외형도 작고 하니까 그냥 혼자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그것도 귀찮아. 난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귀찮아. 그러면은 그 신고 시즌 때마다 있어요. 부가세 신고 시즌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가셔서 신고대리라고 해가지고 맡기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신고대리도 계속해서 맡기다 보면 고정 업체가 되는 거고 하니까 이제 많은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월기장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뭐 자금 부담하실 필요는 없이 그냥 신고대리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직원도 뭐 한 10명이 넘었고 또 외형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세무대리인을 쓰는 게 맞는데 이제 막상 써보시니까 네. 좀 어떠신가요? 자리를 피해드릴까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세무 기장을 어떻게 맡게 되는지 제가 이제 뭐 어떤 게 좋았는지 여쭤봤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해드린 서비스가 뭔지를 네네. 말씀드리면 그게 세무 기장에 필요한 네. 서비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일 큰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신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세무서에 갔다가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고 그걸 신고한다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절차가 있어요. 일단 직원이 고용되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 급여를 정해야 되고 그게 최저임금 뭐 근로기준법에 맞는지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고 네. 그 매월 총 지급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그 뭐 분기 혹은 반기 혹은 연 단위로 제출하는 지급조서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매월 신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여가 뭐 들쑥날쑥 하잖아요. 요새는 뭐 시급 처리로 해가지고 뭐 고정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또 뭐 상여도 나갈 수 있고 야근수당도 나갈 수 있고 하니까 그 급여 처리를 하시고 또 급여 처리를 해야지만 사업상 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로자 직원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세무 대리인한테 의뢰를 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그 월별로 신고하는 게 그치? 굉장히 일이고 맞아요. 급여 대장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또 보고서 처리하는 것도 30분이 걸려요. 다 급여하고 금액 맞는지 확인하고 그것만 해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두루누리 이런 거 지원도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것도 다 직접 제가 챙기려면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격리를 하는 수준이죠. 그렇죠. 네.
업체 대표는 나가서 영업을 하고 사업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인건비 신고한다고 그 사무실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짓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물론 인건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실 수는 있어요. 직접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하니까 뭐 세무사가 아니라고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쏟아부을 역량이라면 사업에 좀 더 쏟아붓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아까 네 와. 떠올라서 장점 그렇죠. 네. 어떤 게 좋았나. 그럼 또 두 번째 또 있는데 또 뭐 생각나시는 건 없으시고요? 두 번째 또 두 번째 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아, 예. 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하나 짚어드리면 네네 이제 부가세 신고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내 그렇죠. 매출과 매입 구조가 전자세금 계산서로만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신고하면 끝이에요. 근데 사업을 운영하는데 계산서로만 매입 비용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연히 카드 사용하실 거고 사업상 경비로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반영하면, 그게 이제 개인들은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고 법인은 3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는데, 만약 개인을 예를 들면 6개월 동안에 카드 사용액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거의 10%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에서 정해놓은 거는 그 사용액 중에 어떤 건 부가세 공제가 되고 어떤 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이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요것도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공부하는 데는 뭐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카드 어떤 지출에 대해서 내가 부가세 때 매입으로 넣었다 했을 때 이게 잘못되면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요. 그럼 또 다시 수정 신고해야 되고 갔다 와야 되고 가산세 물어야 되고, 그런 식의 비효율을 할 바에는 개인은 뭐 10만원 수준에서, 뭐 법인은 뭐 외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만원에서 조금 더 오바된 수준 15만원 이상으로 기장료를 부담하실 건데, 그거를 부담하시는 게 낫지 뭐 이거를 일일이 공부해서 신고하고 또 그 위에 리스크까지 감수하시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카드 사용액을 안 넣고 그냥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가서 신고해달라고 하면 계산서 위주로만 신고해줘요. 그러면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나는 세무대리인 안 쓰고 내가 직접 신고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신고서 들여다보면요, 제가 볼 때 뭐 크게는 500만원까지도 차이 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세액공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억 단위가 안 된다거나 인건비가 없다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게 낫지만, 뭐 귀찮으시면 또 그냥 맡기셔도 되고, 신고대리로 아니시라면 이렇게 맡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뭐 법인은 법인세, 뭐 이런 것들 사실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는 2019년도라면 2020년 5월달에 신고를 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귀속분을 다음 년도 2020년 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세무서 가면요 해줘요. 근데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요, 줘야 되는 것만 매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빼가지고 남은 순이익에다가 소득세율 곱해서 그냥 세금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또 추계 신고 대상자는 단순 경비를 적용해서 그냥 신고도 해주는데, 뭐 장부기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각종 경비들, 실제 사업에 지출한 경비들 반영해서 하면 절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추계 신고 대상자는 그게 또 추계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든지 뭐 장부를 기장해야 되시는 사업자분들은 100% 있어요. 왜냐면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분 뭐 쓰신 경비 카드 뭐 내역 이런 거 사업용으로 쓰신 거 부가세 신고 때 들어가지 않았던 경비들 주세요. 인건비 지출한 거 중에 신고 안 된 것들 뭐 어떻게 있죠? 그래서 꼭 반영해주고 가산세 먹이고, 요런 거는 안 해요. 할 수 있는 인력 운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맡기시면 되고, 많이 봐요. 매년 봐요. 그냥 뭐 세무서에서 갔다 왔는데 세금이 뭐 몇백만 원이랍니다. 여기다 맡기면 어떻게 좀 세금 절세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보면 진짜 300~400씩 막 줄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합법적인 툴 안에서 당연히 줄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몇백만 원 줄어드는데 뭐 월기장료 10만 원 밥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돈이에요. 한 달에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는 돈인데, 제가 꼭 세무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세무사 안 쓰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의뢰하라는 말 안 하고요, 가까우신데 그냥 세무사 사무실 가서 의뢰해서 맡기셔서 줄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거든요. 네, 효율적이고 챙겨가실 수 있는 게 있고, 서비스를 받되 그냥 적정 수수료만 주고 내가 챙겨갈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다면 그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일단 저는 부가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가세 뭐 1,000만 원을 받는데 부가세 포함하면 1,100만 원이잖아요. 그게 100만 원 회식비다. 그 정도로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따로 보관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건 부가세다, 뭐 세금이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금이 많이 나와서 한 800만 원 나왔는데 세금으로 따로 빼놓은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B2B 하시는 분들은 공급가입과 부가세가 딱 별도로 구분돼서 청구가 들어오니까 아 이건 앞으로 내가 내야 되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소매업종 있잖아요.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음식 가격이 5,000원인데 거기서 455원은 부가세다 라고 해서 빼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가세는 일종의 그 유통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내가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줄일 수도 없고 증빙이 없다면 줄일 방법도 없고 다만 소득세 관련돼서는 사업상 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분명히 세무수수료 이상의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엄청난 혜택이 많아요. 세금이 계산돼도 그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세공제, 조특법에서는 세감면 뭐 이런 규정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요새 가장 핫이슈인 고용증대세 공제, 고용인원을 한 명 더 창출했다. 청년이면 1,100만 원, 청년이 아니면 700만 원을 1인당 본인이 낼 세금에서 빼줘요. 내가 세금이 700 나왔는데 물론 그 세액공제 해가지고 700을 빼줘? 뭐 세금 없이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최저한세라든지 뭐 농특세를 또 추가적으로 하긴 하는데 2명 있으면 2,200을 빼주고 3명 있으면 3,300을 빼주고 청년이 아니면 700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이면 1,100, 청년 아니면 700 합치면 1,800 물론 수도권이냐 수도권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은 또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 규정이 그런 혜택을 주는 규정이 100가지도 넘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를 고용해서 쓰면은 그만큼 낼 세금에서 이제 감면되는 게 많고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매출액이 넘어가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그래가지고 세무사한테 지출하는 비용이면 그 지출 비용의 60%를 세금에서 또 빼줘요. 혜택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이 되시고 어느 정도 세금 산출이 되면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시는 게 자금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사업 역량 개발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맡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력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무사들은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세금 부분만 아웃소싱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역량에 더 개발하시고 제가 세무사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는 사업장, 유리한 사업장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하시는 거에 대한 이로운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셔야 될 게 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좋은 세무사는 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열심히 일하는 세무사겠죠. 뭐 수수료만 따박따박 받고 뭐 내가 국세청 정관 출신인데 여기서 수수료만 받고 해주는 거 없다 싶으면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지인들이 물어봐요. 본인 세금 계산한 거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맡기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저는 성심성의껏 봐드려요. 그래서 봤을 때 빠지거나 누락된 게 없다 하면 아, 이 세무사 좋은 거 같다. 계속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정직하게 일하고 있죠. 정직하시네요. 네. 성심성의껏 봐주시는 그리고 한결같은 그런 파트너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